기름값 아까우니까 버스 타고 와. 남편은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산모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야, 그 돈이면 붕어빵이라도 사 먹겠다. 갓난애 데리고 유세 떨지 마라.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아들의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매연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산모는 품 안의 아이를 끌어안고 5,000원짜리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서슬 퍼런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99통이나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좀 살려줘.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5,000원으로 시작된 가장 비참한 버림받음,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짜릿한 역전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바람이 산부인과 병원 정문 앞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박도연이 두꺼운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병원 회전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영수증을 구겨 바닥에 뱉었습니다. 뒤이어 갓난아기를 겉사개로 꽁꽁 싸맨 한지아가 힘겨운 걸음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한지아가 아이 얼굴을 가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차 어디 있어? 애기 추울 것 같아. 빨리 가자. 박도연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한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 무슨 차? 내 차 말하는 거야? 응. 어머님 차 타고 오신 거 아니었어? 짐도 있고. 박도연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엄마랑 누나들 태우고 오느라 자리도 없어. 너 혼자 편하자고 그 비싼 기름을 길바닥에 뿌리냐? 뭐, 그럼 나보고 갓난애를 안고 버스라도 타라는 거야? 수술 부위 아직 아물지도 않았어. 박도연이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한지아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옛다. 택시 타기는 아까우니까 버스 타고 와. 남은 돈으로 붕어빵이나 사 먹든가. 한지아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도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박도연이 대답 대신 검은색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며 손짓했습니다. 그때 조수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시어머니 최영숙이 고개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최영숙이 한지아의 품에 안긴 아이를 힐끔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기어이 딸을 낳아서는. 유세 떨지 말고 얼른 와라. 밥 차려놔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님, 저 오늘 퇴원했어요. 몸도 성치 않은데 어떡해. 최영숙이 한지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문을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시누이들이 자기들끼리 킬킬거리는 소리가 닫힌 차창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박도연이 시동을 걸자 자동차는 매캐한 매연을 한지아 쪽으로 뿜으며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한지아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떨어진 5,000원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찬 공기에 놀랐는지 칭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지아가 욱신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힘겹게 허리를 숙여 돈을 주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한지아가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산모를 힐끔거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 오르자 기사가 백미러로 한지아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애기 울지 않게 잘 좀 달래요. 사람들 시끄럽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사님. 한지아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버스 맨 뒷자리 구석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한지아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탁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집은 며칠 동안 보일러를 켜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지아가 아이를 안방 이불 위에 눕히고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며칠 전 시댁 식구들이 와서 먹고 남긴 배달 음식 용기들이 악취를 풍기며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과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뿐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한지아가 마른 침을 삼키며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반짝이며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지아가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도연의 SNS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우 오마카세 최고. 사진 속에는 박도연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최고급 숯불 앞에서 와인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사진을 확대하자 첫째 시누이 목에 걸린 반짝이는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아가 숨을 헐떡이며 사진 속 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사준 예물이잖아. 이게 왜? 한지아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예물함을 꺼내 열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어야 할 폐물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집가서 비상금으로 쓰라며 몰래 쥐어주었던 금반지도 목걸이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지아가 빈 상자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요란하게 울리며 문이 열린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들어온 박도연이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한지아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도연을 노려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왔어? 재미있었니? 소고기는 맛있었고. 박도연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안 자고 뭐해? 귀신같이 서서. 내 예물 어디 갔어? 엄마가 사준 금반지랑 목걸이 어디 갔냐고. 박도연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누나 빌려줬어. 오늘 모임 있다길래 기 좀 살라고. 빌려줘? 그걸 내 마음대로 왜 빌려줘? 그리고 누나 목에 걸린 거 말고 나머지 금부치들은 다 어디 갔어? 박도연이 물병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사업하느라 급전 좀 썼다. 왜? 남편이 사업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사업? 도박 아니고 너 저번에도 사업한다고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다 걸렸잖아. 내놔.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한지아가 박도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박도연이 귀찮다는 듯 한지아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술한 배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한지아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박도연이 바닥에 쓰러진 한지아를 내려다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재수없게 소리는 왜 질러? 너같이 독한 여자가 그깟 걸로 엄살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엄마 깨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 진짜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내 핏줄 낳고 온 사람한테 이래? 오늘 병원비는 냈어? 박도연이 비웃으며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병원비? 그거 내 카드로 긁었어. 다음 달에 네가 알바라도 해서 갚아라. 난 들어가서 잘 거니까 들어오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박도연이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박도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한지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지아가 비틀거리며 아기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엄마가 바보 같아서. 한지아가 눈물을 훔치며 부엌 식탁에 놓여있던 가위로 박도연이 던졌던 5,000원짜리 지폐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지폐 조각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지아가 기저귀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유 한 통, 기저귀 몇 장, 그리고 자신의 속옷 두어 벌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챙길 것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한지아가 아이를 겉사개로 단단히 감싸 안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신발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유령 같았습니다. 한지아가 핸드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한지아는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지만 집안의 냉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지아가 아이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녀의 등 뒤로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식탁 위에 놓인 반으로 잘린 5,000원짜리 지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허름한 찜질방 구석진 자리, 한지아가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웅크린 채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뉘어둔 소윤이가 꼼지락거리며 칭얼대자 한지아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찜질방 특유의 훈훈하고 눅눅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주변에는 삶은 달걀 까먹는 소리, TV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습니다. 한지아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가방 속에 넣어뒀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꺼져 있던 화면이 켜지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울리는 진동과 함께 화면에는 쉴 새 없이 알림창이 떴습니다. 부재중 전화 99, 읽지 않은 메시지 50, 가장 최근 걸려온 전화는 불과 1분 전, 발신자는 시어머니 최영숙이었습니다. 한지아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최영숙의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집 나간 주제에 전화를 이제 받아? 네가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어머님 시끄러워. 변명은 와서 해.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오은행 사거리 지점으로 튀어와. 인감도장 챙겨서. 네. 은행이요? 갑자기 거긴 왜? 지금 3시 반이야. 은행 문 닫기 전에 와야 할 거 아니야. 4시까지 안 오면 너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최영숙은 그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려다 옆에서 누군가 재촉하는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곧이어 박도연이 전화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야, 한지야. 너 때문에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게 생겼어. 빨리 와라. 도연아, 나 몸도 안 좋고 애도 있는데 은행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박도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가 예민해서 엄마 화나신 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일단 와서 도장만 찍으면 돼. 사업 자금 융통하는 거라니까? 너도 남편이 돈 벌어오면 좋잖아. 그거 저번에 네가 내 명의로 몰래 하려던 대출 아니야? 나 안 해. 절대 안 해. 야, 좋게 말할 때 와라. 너 지금 안 오면 진짜 후회할 줄 알아. 뚝.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시월드사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첫째 신우이 박미정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미정 올케 제정신이니? 애 데리고 가출이라니.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빨리 들어와서 엄마한테 빌어. 박미정 그리고 도연이가 하자는 거 그냥 해줘. 부부가 돕고 살아야지. 그게 뭐 어렵다고 유세야? 한지아가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신우이 박수연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은행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일란에는 한지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박수연 사진 이거 보이지? 지금 은행 마감 20분 남았어. 직원분이 특별히 기다려준다고 하니까 얼른 와. 시간 없어.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사업자 명의 변경 및 담보대출 신청서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빚까지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신용정보 알림 귀하의 명의로 오호저축은행 신용조회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신고 바랍니다. 신용정보 알림 귀하의 명의로 XX캐피탈 신용조회가 발생했습니다. 한지아가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단순히 도장을 찍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자신의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까지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해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막내 신우이 박지은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지은 언니, 지금 안 오면 오빠가 경찰에 가출인 신고한대요. 그리고 언니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소윤이 양육권도 가져오겠다고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빨리 와요. 한지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출인 신고, 양육권 박탈. 모든 단어들이 날카로운 흉기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때 찜질방 로비에 걸린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한지아가 TV 화면과 자신의 핸드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뉴스 속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면 꼼짝없이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가지 않으면 아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억제었습니다. 한지아가 다급하게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꺼내다 바닥에 쏟았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젖병, 그리고 꼬깃꼬깃해진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가 건네준 명함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말을 걸어왔던 눈매가 맵시 있고 목소리가 차분했던 여자. 가정문제 전문 상담 앤드 솔루션 마이너스 팀장 서진. 한지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찜질방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으로 걸면 위치가 노출될까 두려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서진입니다. 저
어제 산부인과에서 명함 받았던 아기 엄마시군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지아는 서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 안 가면 아이를 뺏겠다고 협박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서진이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저 역전 근처 찜질방이에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누구 전화도 받지 마세요. 핸드폰 전원 끄시고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요,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남편이 찾을지도 몰라요. 그럼 찜질방 건너편에 보면 낡은 상가 건물 있죠? 거기 1층에 카페 봄이라고 있어요. CCTV 사각지대라 밖에서 잘 안 보이는 구석 자리가 있어요. 30분 뒤에 거기서 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아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찜질방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애기 엄마 하나 안 왔어요? 키 작고 머리 긴 여자.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아가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리자 막내 시누이 박지은이 카운터 직원에게 무언가 묻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한지아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지아가 황급히 아이를 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탈의실 쪽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박지은은 로비 안쪽을 두리번거리느라 한지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지아가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등을 때렸습니다. 한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속 장소인 카페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품에 안긴 소윤이가 놀라서 칭얼거리자 한지아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소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 한지아의 눈빛이 두려움에서 서서히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5,000원에 울던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 낡은 소파에 앉아있던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지아를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한지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품에 안긴 아이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지아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듯 서진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지아 쪽으로 밀어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어요. 일단 이거 마시고 숨 좀 돌려요. 아이는 괜찮아요? 한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는 내내 칭얼대더니 지금은 잠들었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서진이 한지아의 핸드폰을 가리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부터 줘봐요. 아까 99통 넘게 왔다고 했죠? 한지아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서진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함을 훑어내려갔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서진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한지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아 씨, 이거 단순한 부부 싸움 아니에요. 전형적인 작업 멘트들이에요. 작업이요? 그게 무슨... 서진이 문자 메시지 하나를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박도연 여보, 내가 다 미안해. 일단 만나서 얘기해. 내가 사업 자금만 해결되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서진이 헛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사업 자금만 해결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이건 사과가 아니라 회유예요. 지아 씨 죄책감 건드려서 결국 도장 찍게 만들려는 수작이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서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타닥타닥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요. 지아 씨, 저한테 신용 조회 동의했었죠? 지금 지아 씨 명의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봐요.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한지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문구와 함께 대출 심사 대기 목록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XX러시앤캐시 마이너스 3천만 원 심사 중. 5호저축은행 마이너스 사업자 담보대출 5천만 원 실행 대기. 캐피탈 마이너스 연대보증인 등록 진행 중. 한지아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전 이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지아 씨 신분증 사본이랑 공인인증서 가지고 작업 친 거예요. 실행 버튼만 누르면 바로 빚더미에 앉는 거라고요. 어제 4시까지 오라고 했던 게 이 대출 실행 마감 시간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라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한지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진이 휴지를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지아 씨, 어제 남편이 5천 원 던져주면서 버스 타고 오라고 했죠? 그게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절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무시도 했겠지만 진짜 목적은 고립이에요. 산후통으로 몸도 아프고 정신없는 사람을 멘탈까지 탈탈 털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도장을 찍을 테니까. 한지아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모욕과 냉대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캡처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막내 시누이 박지은 씨가 친구 인스타그램에 남긴 댓글이에요. 박지은 키읔키읔키읔 오늘 우리 오빠가 올케 명의로 한탕 크게 땡긴다. 오늘 밤에 강남 쏜다. 대기 타라. 한지아가 화면 속 댓글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그들은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한지아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너무 걱정돼서 미치겠어. 제발 연락 좀 받아. 사랑해. 한지아가 메시지를 보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사랑해? 이 와중에 사랑한다고? 서진이 재빨리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지도 앱을 띄웠습니다. 지아 씨, 남편이랑 위치 공유 앱 연동되어 있죠? 지금 남편 위치 어디로 뜨나 봐요. 한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켰습니다. 지도 위에서 박도연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집도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지도를 확대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기 명동 사채 시장 골목이에요. 대출 브로커 사무실들이 몰려 있는 곳이죠. 걱정돼서 미치겠다는 사람이 지금 사채업자 만나고 있네요. 이 개자식?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한지아가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한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내는 건 나중에 해요.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예요. 지아 씨, 남편 차 블랙박스 클라우드 아이디 알죠?
네, 네, 알긴 하는데. 그건 왜요? 어제 병원 앞에서 5천 원 던지고 가는 장면, 그게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하지만 블랙박스는 용량 차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백업해야죠. 남편이 눈치채고 지우기 전에 서진이 한지아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클라우드 앱에 접속했습니다. 다운로드 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98%, 99%, 100%. 다운로드 완료.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상을 자신의 외장 하드와 비밀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됐다. 이제 도연 씨가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이 영상은 제가 이중으로 보관해 둘게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한지아의 입을 막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흰색 경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막내 시누이 박지은이었습니다. 박지은이 핸드폰을 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막내 시누이 차예요. 서진이 낮게 욕설을 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젠장, 내 기기 찾기로 위치 추적했나 보네요. 지아 씨, 빨리 일어나요. 한지아가 허둥지둥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서진이 한지아의 핸드폰 뒷면 커버를 열더니 유심칩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은박지를 꺼내 유심칩을 꽁꽁 감쌌습니다. 이러면 신호 차단돼요. 배터리 일체형이라 전원 끄는 것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요. 뒷문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소윤이가 덜컹거림에 놀라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지아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살며시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쉿, 소윤아 제발. 지금 소리 내면 안 돼. 골목 끝에 세워둔 서진의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리모컨 키를 눌러 문을 열자마자 박지은의 차가 골목 입구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빨리 타요. 고개 숙이고. 한지아가 뒷좌석 바닥에 몸을 구겨 넣으며 아이를 품에 감췄습니다. 서진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박지은의 차가 간발의 차이로 카페 앞을 지나쳐갔습니다. 서진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돌렸어요. 아, 진짜 끈질긴 사람들이네요. 한지아가 뒷좌석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서진이 운전을 하며 백미러로 한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지아 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팀장님, 저 이제 어떡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쫓아오는데. 서진이 핸들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아 씨, 이건 이제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생존 게임이에요. 저 사람들은 지아 씨를 가족이 아니라 털어먹을 먹잇감으로 보고 있어요. 먹잇감? 네. 잡히면 끝이에요. 아이 뺏기고 빚더미에 앉아서 평생 노예처럼 살고 싶어요? 한지아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품에 안긴 소윤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고 여린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한지아가 눈물을 쓱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저 사람들, 내가 다 부셔버릴 거예요. 내 딸 건드린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예요. 서진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가짐이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실 테니까 좀 쉬어요. 차가 도심을 벗어나 어둠이 깔린 외곽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한지아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도망자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의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간판도 없는 낡은 붉은 벽돌 빌라였지만 현관에는 최신식 지문 인식기와 CCTV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복잡한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하고 육중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여기는 여성 긴급보호 거처예요. 주소지 등록도 안 되어 있어서 남편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한지아가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한쪽 구석에는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산모를 위한 미역국 팩이 박스째 쌓여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소윤이를 눕히며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은혜는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세요.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자요. 그래야 싸울 힘도 생기니까요. 서진이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밖에서 문을 이중으로 잠가주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아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 한지아가 문을 열자 서진이 검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식탁 위에 봉지를 내려놓으며 구형 폴더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불폰이에요. 추적 불가능하니까 안심하고 써요. 기존 핸드폰은 증거 수집용으로 하루에 딱 한 번만 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 예약해뒀어요. 어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랑 통화 기록 다 챙겨서 가보죠. 오후 2시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백발이 성성한 노 변호사가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박도연이 5,000원을 던지며 한지아를 모욕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사람이구만. 갓난쟁이랑 산모를 길바닥에. 이건 명백한 유기방임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한지아가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걸로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받으려는 것도 막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고 말고요. 99통의 전화 테러, 협박 문자, 불법 명예 도용 시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승소는 떼놓은 당상이죠. 한지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지금 당장 소송을 거는 건 하책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소송을 걸면 남편 쪽에서 방어 태세를 갖출 겁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이죠. 상대방이 더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탁자 위에 놓인 전략적 침묵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연기하세요. 저들이 안심하고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때, 그때 목덜미를 무는 겁니다.
상담실을 나온 한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기존 스마트폰 전원을 켰습니다. 역시나 부재중 전화와 협박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지아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박도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친정에 좀 와 있어. 며칠만 머리 좀 식히고 갈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박도연 그래? 진작 말을 하지. 알았어. 푹 쉬다 와.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올 때 도장 챙겨오는 거 잊지 말고. 사랑해. 한지아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이토록 역겹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진이 한지아의 어깨를 감싸며 핸드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저들은 지아 씨가 돌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예요.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는 칼을 갈면 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전한 거처에서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지아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방구석에 있던 낡은 털실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손을 움직이는 것만이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각사각. 코바늘이 털실을 엮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한지아의 손에는 앙증맞은 아기 덧신 한 켤레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색감 배치가 독특하고 무엇보다 엄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따뜻한 덧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서진이 식탁 위에 놓인 덧신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지아 씨가 만든 거예요? 네. 그냥 심심해서요. 소윤이 신기려고 만들어 봤어요. 서진이 덧신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마감도 꼼꼼하고 디자인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 팔아도 되겠어요. 에이, 이런 걸 누가 돈 주고 사요. 그냥 헌실로 만든 건데. 아니에요. 요즘 엄마들은 이런 핸드메이드 감성 진짜 좋아해요. 한번 중고 거래 앱에 올려볼까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한지아는 반신반의하며 서진이 깔아준 중고 거래 앱에 덧신 사진을 올렸습니다. 핸드메이드 아기 덧신. 털실로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5,000원. 남편이 던져줬던 그 5,000원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설마 팔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덮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구매희망 저요. 너무 예뻐요. 저희 아기 100일 촬영 때 신기면 딱일 것 같아요. 택배 거래되나요? 한지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정성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아, 네, 가능해요.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구매희망 입금했습니다.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곧이어 알림과 함께 통장에 5,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한지아는 입금 내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게 구걸하듯 받았던 모욕적인 5,000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벌어들인 당당한 5,000원이었습니다. 한지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한지아가 편의점에서 얻어온 작은 상자에 덧신을 넣고 정성스럽게 손 편지까지 써서 포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배 송장을 붙이는 한지아의 모습을 보며 서진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거 봐요. 된다니까요. 지아 씨 재능 있어요. 우리 이거 본격적으로 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팀장님, 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소윤맘의 다락방 어때요? 이름도 정감 있고 좋네.
이제 남편 돈 5천 원에 눈치 보지 말고 지아 씨 능력으로 5천만 원, 5억 원 벌어보자고요. 그날부터 한지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소윤이를 돌보며 틈틈이 뜨개질을 하고 밤에는 소윤이가 잠들면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공부를 했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 울기만 하던 과거의 한지아는 없었습니다.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더신 후기가 올라오면서 주문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요. 작가님 금손이신 듯. 선물용으로 샀는데 받는 분이 너무 좋아하네요. 칭찬 댓글 하나하나가 한지아에게는 밥보다 더 든든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고거래 앱에서 정산된 첫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쌀 한 포대와 기저귀 한 팩을 사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한지아는 소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소윤이에게 입힐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한지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식은 밥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돈으로 사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달고 맛있는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한지아가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가슴 속 응어리를 녹여주었습니다. 한지아는 국밥을 먹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그리고 살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지아가 국물을 들이켜고 소매로 입가를 쓱 닦았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스스했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퀭했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한지아. 울보의 바보 같았던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부터는 소윤이 엄마 한지아 사장님으로 다시 사는 거야. 한지아가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영수증은 버려주시고요. 가게를 나서는 한지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어느덧 초여름의 싱그러운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아의 거실은 계절을 잊은 듯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처럼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택배 상자가 사람 키만큼 높게 쌓여 있었고 한지아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포장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이 양손 가득 간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거실을 가득 채운 택배 상자를 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세상에. 지아씨, 이거 오늘 다 나갈 물량이에요? 네, 팀장님. 어제 밤새 포장했는데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한지아가 상자에 마지막 테이프를 붙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년 전 5,000원짜리 한 장에 울던 그 여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진이 식탁 위에 간식을 내려놓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지금 맘카페랑 SNS 난리 난 거 알죠? 그 유명한 육아 인플루언서 해피맘이 지아씨 더신 사진 올렸잖아요. 정말요? 저 너무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도 없었어요. 서진이 핸드폰 화면을 한지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해피맘 여러분, 이 더신 좀 보세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기 발이 편안한지 벗으려고 하질 않네요.
소윤맘의 다락방 강추합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어디서 사나요? 주문 폭주라 품절이래요. 유유 같은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꿈만 같아요. 제 손으로 만든 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요. 꿈 아니에요. 다 지아 씨 실력이에요. 이제 거실에서 작업하는 건 한계가 있겠어요. 우리 진짜 사무실 알아봐야겠는데요? 사무실이요? 제가 감이라니요. 지아 씨 이제 사장님이에요. 매출표 좀 보세요. 이 정도면 중소기업 부럽지 않다니까요? 한지아가 벽에 걸린 소윤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속 소윤이는 엄마가 만든 알록달록한 모자를 쓰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 한지아의 집과는 정반대로 박도연의 집에는 차디찬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며 빨간 딱지를 든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있던 박도연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 집행입니다. 비키세요. 집행관들은 박도연의 항의는 들은 채도 않고 능숙하게 TV, 냉장고, 심지어 김치냉장고에까지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 최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냉장고, 내 TV, 이거 내가 며느리 쥐어짜서 산 건데. 최영숙이 집행관의 팔을 매달리며 통곡했습니다. 박도연이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아의 명의를 도용하려다 실패한 후 급한 마음에 손을 댔던 불법 사채가 화근이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원금이 얼마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이 박미정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난장판이 된 집구석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도연, 너 내가 빌려준 2천만 원은? 내 돈은 어떡할 거야?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며. 아, 누나 좀 조용히 해. 나도 미치겠으니까. 미쳐? 미쳐야 할 사람이 누군데? 너 때문에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남편 몰래 대출받아서 줬는데 이걸 다 날려먹어? 박미정이 박도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최영숙은 바닥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 다 그년 때문이야. 한지야 그년이 도망만 안 갔어도, 도장만 찍어줬어도 우리 도연이 사업 대박 나는 건데. 맞아요, 엄마. 그 여자가 작정하고 우리 엿먹인 거예요.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내가 가만 안 둬.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지옥도와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갉아먹던 그들은 이제 먹잇감이 사라지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아는 집 근처 공유 오피스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비록 화려한 빌딩은 아니었지만 소윤맘의 다락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그녀만의 첫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조촐한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서진과 맘카페에서 알게 된 단골 고객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한지아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지아가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긴장된 듯 마이크를 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윤맘의 다락방 대표 한지아입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5,000원짜리 한 장에 자존심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 분유값을 걱정하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한지아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 알겠더라고요. 일어설 힘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준 서진 팀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 덕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혹은 피해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선 한 명의 사업가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한지아와 서진은 캔맥주를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아 씨, 오늘 정말 멋졌어요. 아까 연설하는데 내가 다 눈물 나더라. 팀장님 덕분이에요. 저 진짜 이제는 행복해져도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이제 꽃길만 남았어요. 도연 씨 소식 들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모텔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꼴 좋죠. 한지아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차단 목록에 있는 박도연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갤러리에 들어가 소윤이와 함께 찍은 화보 사진을 홈페이지 메인에 올렸습니다. 엄마와 딸 새로운 시작. 사진 아래에 적은 문구가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소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한지아가 잠든 소윤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켜둔 TV 뉴스에서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근 환절기를 맞아 영유아들 사이에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호흡곤란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한지아는 무심코 뉴스를 흘려들으며 소윤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체온이 평소보다 뜨거웠습니다. 쌕쌕 새근새근하던 숨소리가 어느새 거칠고 불규칙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소윤이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 어둠은 예고도 없이 소리 없이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소윤아, 왜 그래? 열이 왜 이렇게나? 한지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이 순식간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한지아의 공유 오피스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윤이의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급기야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푹푹 패이며 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소윤아, 소윤아, 숨 쉬어. 엄마 봐. 한지아가 사색이 되어 아이를 안고 뛰쳐나갔습니다. 서진이 미리 불러둔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작은 아이가 가냘픈 숨을 몰아쉬는 동안 한지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소윤이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아이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아이의 몸에 부착되고 심박수 모니터가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한지아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합병증이 의심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이요? 지금 당장이요? 네. 워낙 아이가 어려서 위험 부담이 크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시고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 밟아주세요. 한지아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러 원무가 창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한지아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산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이혼 처리가 안 되셨네요? 건강보험상 세대주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진료 개시 알림 문자가 그쪽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네,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연락 가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어요. 고액 수술이라 보호자 모두에게 알림이 갑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송 완료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한지아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했습니다. 지옥 같은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응급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소윤이 어디 있니? 익숙하고도 끔찍한 목소리, 시어머니 최영숙이었습니다. 최영숙은 병원 바닥에 대고 통곡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도연이 스마트폰을 든 채 촬영을 하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도연은 카메라 렌즈를 향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딸이 사경을 헤맨다고 합니다. 아빠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한지아가 박도연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아빠야? 네가 인간이야? 박도연이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한지아를 노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허, 말이 심하네. 법적으로 아직 내가 애 아빠야. 아빠가 아픈 딸 보러 오는 게 죄냐? 그리고 너 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 지경이 돼? 최영숙이 한지아의 어깨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맞아. 내년이 밖으로 나돌면서 돈 번답시고 설치더니 결국 애를 잡아? 아이고, 불쌍한 내 손녀. 애미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꼴이야.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며 한지아를 비난 섞인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한지아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간 아이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첫째 시누이 박미정이 핸드폰으로 한지아의 헝클어진 모습을 몰래 찍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미정이 찍은 사진은 실시간으로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충격 성공한 줄 알았던 소윤맘의 실체, 아이 방치하고 돈 벌기에만 혈안, 악의적인 제목의 글들이 순식간에 조회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박미정의 핸드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미정은 얄밉게 몸을 피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찔려? 사실이잖아. 네가 애보다 돈 더 좋아한 거.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 너희들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나가란 말이야. 한지아의 절규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도연은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미리 준비해 온 피켓을 꺼내 들었습니다. 희귀병 앓는 딸을 살려주세요. 아빠가 24시간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 XXX-XXXX.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도연을 동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 파렴치한 인간은 아이의 목숨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아는 분노와 무기력함에 몸을 떨며 비상구 계단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위층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신우이 박수연이었습니다. 박수연은 팔짱을 낀 채 한지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옳게. 아니, 지아씨. 여기서 청승 떨 시간이 있어? 수술비는 있고. 한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제가 마련할 거니까. 어떻게? 뜨개질에서 범푼 돈으로 이번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라며. 게다가 앞으로 재활 치료비는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될 텐데. 박수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한지아의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것 써. 양육권 포기 각서. 뭐라고요? 도장만 찍으면 오빠가 수술비 전액 지원해준대. 그리고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 더 얹어줄게. 어때? 깔끔하지? 한지아가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쳤어. 당신들 진짜 악마야. 애가 수술실에 있는데 목숨 가지고 흥정을 해? 박수연이 쯧쯧 혀를 차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흥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라는 거야. 너 지금 당장 수술비 입금 못하면 수술 중단될 수도 있어.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네가 똥고집 피우다가 소윤이 잘못되면 그거야말로 내 책임이야. 살리고 싶으면 사인해. 박수연이 볼펜을 꺼내 뚜껑을 딱 소리나게 열었습니다. 한지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어도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기막힌 모순. 한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사라져주는 게 맞는 걸까? 박수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비상구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서진 뒤로는 건장한 병원 보안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한지아의 손목을 낚아채며 박수연이 내민 볼펜을 바닥으로 쳐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뭐야? 당신 누구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박수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들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접근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불법 모금 활동하고 있는 남자도 일행입니다. 당장 끌어내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박수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야 한지야, 너 진짜 후회할 줄 알아. 돈 없으면 애 죽는 거야. 박수연이 끌려나가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비상구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한지아가 바닥에 떨어진 양육권 포기 각서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팀장님, 저 어떡해요? 돈이 없어요. 당장 수술비 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돈 준다고. 서진이 한지아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아씨. 저 돈 박도연 돈 아니에요. 네, 제가 확인했어요. 박도연이 지금 로비에서 모금하고 있는 그 계좌, 대포 통장이에요. 사람들한테 후원금 받아서 도박빚 갚으려는 수작이라고요. 수술비 1,000만 원도 없을걸요. 한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목숨값마저 사기를 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서진이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한지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제 적금 통장이에요. 그리고 맘카페 회원들이랑 지아씨 고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후원금도 들어있어요. 수술비 충분히 돼요. 팀장님,
지아 씨 혼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건 지아 씨의 절망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마요. 한지아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비상구 밖에서 들려오는 의료기계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지아가 눈물을 쓱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저 안 무너져요. 내 아이는 내가 살려요. 더러운 돈 따위 필요 없어요. 한지아와 서진이 비상구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술실 앞 아직도 박도연은 카메라를 켜놓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술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작은 정성이 한 생명을. 한지아가 성큼성큼 걸어가 박도연의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이 났습니다. 박도연이 놀라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만 줄 알아? 한지아가 박도연의 멱살을 잡고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너 내 딸 이름 팔아서 장사하지 마. 그 더러운 입으로 소윤이 이름 한 번만 더 올리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여자가 돌았나? 이거 안 나? 엄마, 엄마. 박도연이 겁에 질려 최영숙을 찾았지만 최영숙은 이미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사람 아이 아빠 아닙니다. 도박 빚 갚으려고 아이 목숨 이용하는 사기꾼입니다. 여기 증거도 다 있습니다. 서진이 박도연의 대포 통장 내역과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을 출력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박도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진짜야? 완전 쓰레기네. 경찰 불러. 신고해. 박도연이 당황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영숙과 신우이들도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악마들이 사라진 병원 복도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한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수술 중이라는 글자를 띄우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다 쫓아냈어. 아무 걱정 말고 수술만 잘 받아. 엄마가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릴게. 서진이 한지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여자가 맞잡은 손의 온기만큼은 그 어떤 폭풍우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및 친권 행사자 지정 소송 당일 서울 가정법원 앞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섭외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한지아를 지지하는 맘카페 회원들이 아동 학대범 박도연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박도연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일부러 수염을 깎지 않아 초췌해 보였습니다. 박도연이 유튜버들의 카메라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가정 불화가 생겨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박도연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자 유튜버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법원 정문으로 서진과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지아가 등장했습니다.
단정한 감색 정장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이 한지아를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욕설을 내뱉었지만 한지아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내부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개정이 선언되자 박도연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한지아는 산후 우울증을 핑계로 가출을 일삼았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또한 원고 박도연이 아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병원에서 난동을 피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영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훌쩍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판사님. 며느리가 평소에도 시어머니인 저를 무시하고 툭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최영숙의 뻔뻔한 거짓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지만 재판장이 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박도연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한지아 측 변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죠. 한지아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영상 증거 하나로 변론을 대신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법정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흔들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소리와 함께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는 한지아와 차 안에 앉아 있는 박도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박도연이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툭 던지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옛다. 택시 타기는 아까우니까 버스 타고 와. 스피커를 통해 박도연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고 한지아가 힘겹게 허리를 숙여 돈을 줍는 모습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어머, 진짜 5,000원을 던졌어? 짐승만도 못한 놈.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재판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사건 직후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시도했던 은행 CCTV와 녹취록입니다. 화면에는 은행 창구에서 박도연이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며 은밀하게 속삭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밥값 하시고요. 와이프가 몸이 안 와서 못 오니까 대출 서류는 제가 대신 처리하는 걸로 좀 봐주시죠. 뇌물을 주려다 거절당하는 박도연의 찌질한 모습에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도연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한지아 측 변호인은 쐐기를 박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여동생이자 이 사건의 참고인인 박지은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박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우리 오빠 진짜 천재 아니냐? 애 아픈 거 이용해서 유튜브로 감성팔이 하니까 후원금이 미친 듯이 들어와. 그걸로 도박빚 갚고 남은 돈으로 차 바꾼대. 옳게 언니? 그 여자는 그냥 애 뺏기고 빈털털이 되는 거지 뭐. 순간 법정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가 곧이어 폭발적인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지은,
너 미쳤어? 그걸 말하면 어떡해? 언니는 왜 나한테 그래? 언니도 같이 낄낄거렸잖아. 시누이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직전까지 가자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제지했습니다. 박도연은 사색이 되어 변호사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박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원고, 지금 이 녹취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이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도박빚 갚는 데 썼습니까? 박도연이 벌떡 일어나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입니다. 판사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서진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원고가 사용한 대포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불법 도박 사이트 이체 내역서 원본입니다. 후원금 전액이 입금되자마자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기록이 시간 단위로 찍혀 있습니다. 서진이 제출한 서류가 스크린에 띄워지자 박도연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박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도연이 씩씩거리며 한지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한지아, 너 진짜 독하다. 남편을 이렇게까지 짓밟아야 속이 시원하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박도연이 이성을 잃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한지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한지아에게 닿기 직전 법정 경위들이 그를 덮쳐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박도연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싸늘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의 난동과 명백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더 이상의 심리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재판장의 입에 쏠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 박도연에게 있다. 2. 사건 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피고 한지아로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라. 4. 또한 원고는 사건 본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탕, 탕, 탕. 판사 봉소리가 경쾌하게 법정을 울렸습니다. 박도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최영숙은 아이고 내 돈 을 외치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법정 복도. 한지아가 서진과 함께 나오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영숙이 달려들었습니다. 최영숙이 한지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가, 지아야, 내가 잘못했다. 응? 우리 도연이 한 번만 살려다오. 위자료라니, 재산 분할이라니, 우리 집에 그럴 돈이 어디 있니? 네가 좀 봐주라, 응? 한지아가 싸늘한 눈빛으로 발을 빼내며 최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최영숙 씨. 뭐라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셔야죠. 도연 씨, 아동복지법 위반이랑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들어갔어요. 곧 감옥 갈 텐데 영치금이라도 넣으시려면 지금부터 폐지라도 주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감히 시어머니한테. 저한테 시어머니는 죽었어요. 5천 원 던져주고 가던 그날 제 마음속에서 당신들은 다 죽었다고요. 한지아가 몸을 돌려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최영숙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지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가 한지아를 비췄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한지아 씨, 승소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지아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이와 제 자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저처럼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한지아의 말이 끝나자 시위를 하던 맘카페 회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지아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서진이 대기시켜 놓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시누이들과 경찰차에 연행되는 박도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한지아가 겪었던 지옥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한지아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이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로 한지아를 보고 웃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아 대표님. 이제 진짜 끝났네요. 네, 팀장님. 아니, 언니. 한지아의 입에서 처음으로 언니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따뜻하게 휘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소윤이가 엄마 기다리겠다. 네. 빨리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딸. 차가 법원을 빠져나가 도심의 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아는 차창을 내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겨울의 칼바람이 아닌 봄을 재촉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5,000원 때문에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아침, 넓은 거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거실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돌이 지난 소윤이가 뒤뚱뒤뚱 걸어가다 블록을 쌓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한지아가 접시를 들고 나오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수술 자국은 희미한 실선으로 남았지만 아이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한지아를 보고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집 만들었어. 어머, 우리 소윤이가 엄마보다 낫네.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는걸. 한지아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서진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윤이가 한지아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모 왔다. 서진이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소윤이가 달려가 서진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소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모 보고 싶었어? 밥 많이 먹어서 그런가 더 무거워졌네. 서진이 식탁 위에 가져온 서류 봉투와 선물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지아가 커피를 내오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언니, 주말인데 좀 쉬지 또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쉴 틈이 어디 있어. 지아 대표님 결제받을 게 산더미인데. 이번에 백화점 팝업 스토어 매출 정산서랑 재단 설립 허가증이야. 서진이 내민 서류에는 사단법인 싱글맘 자립 지원 재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허가증을 어루만지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정말 우리가 해냈네. 다 지아 네가 고생한 덕분이지. 그리고 이건 보너스 소식. 서진이 신문 기사 스크랩 하나를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아픈 딸 이용해 후원금 가로챈 비정한 아빠, 징역 3년 확정. 기사 구석에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박도연의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한지아가 덤덤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네. 그것뿐만이 아니야. 시어머니랑 시누이들 빚잔치하고 뿔뿔이 흩어졌대. 시어머니는 고시원 전전하면서 식당 설거지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 한지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지난 날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지아의 인생에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미워할 힘도 아까워. 그냥 각자 지은 죄만큼 벌받고 사는 거지 뭐. 난 우리 소윤이랑 언니랑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할래. 그래. 그게 최고의 복수야. 자,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우리 나들이나 갈까? 서진의 제안에 소윤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좋아. 소풍 가자. 김밥 싸서. 오후 2시. 한지아는 서진, 소윤이와 함께 자신이 1년 전 머물렀던 여성 긴급보호 거처를 찾았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는 여전히 간판 하나 없었지만 한지아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한지아가 트렁크에서 쌀과 기저귀 그리고 직접 만든 더신과 모자가 담긴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거처를 관리하는 소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한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한 대표님. 바쁘신데 매달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소장님. 제가 여기서 받은 게 더 많은걸요. 입소자분들은 좀 어떠세요? 한지아가 거실로 들어서자 갓난아기를 안고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앳된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한지아가 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이 방에서 아기랑 둘이 울면서 지냈어요. 여자들이 놀란 눈으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남편한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서 죽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더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제 명함이니까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자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한 여자가 한지아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지아는 거처를 나오며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자 치유였습니다. 오후 4시 한강공원. 강물 위로 부서지는 가을 햇살이 윤슬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세 사람은 김밥을 먹으며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했습니다. 소윤이는 서진과 함께 비누방울 놀이를 하며 잔디밭을 뛰어다녔습니다. 한지아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 앱을 열고 스크롤을 한참 내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폴더를 찾았습니다. 증거자료. 폴더 안에는 1년 전 그날의 악몽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5천 원을 던지던 블랙박스 영상.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99통이 찍힌 스크린샷. 시누이들의 협박 문자들. 한지아는 그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끔찍한 기록들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족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한지아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체 선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팝업창이 떴습니다. 선택한 항목 150개를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된 파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한지아의 엄지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머물렀습니다. 저 멀리서 소윤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아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화면 속의 파일들이 사라지고 텅 빈 폴더만이 남았습니다. 동시에 한지아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묵은 체증도 싹 내려갔습니다. 한지아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잔디밭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소윤이와 함께 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아, 뭐해? 얼른 일어나서 연 날리는 것 좀 도와줘. 바람이 좋아서 잘 날 것 같아. 한지아가 툭툭 털고 일어나 연줄을 잡았습니다. 방패연이 바람을 타고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균형을 잡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소윤이가 고개를 젖히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우와, 엄마, 저거 봐. 연이 구름까지 갔어. 그래, 진짜 높이 날았네. 우리 소윤이 꿈처럼 높이 날아가네. 한지아가 서진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예전에는 저 연줄이 끊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등바등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줄이 끊어져도 내가 날개가 되어서 날면 되니까. 서진이 한지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다 컸네, 한지아.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무슨 산신령이야? 우린 평생 같이 살 건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강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던 연은 어느새 바람을 다스리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지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아의 집. 소윤이가 잠든 후 한지아는 책상 정리를 하다가 액자 하나를 새로 꺼내 놓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지아와 서진, 그리고 그 사이에서 V를 그리고 있는 소윤이. 한지아가 펜을 들어 사진 밑 여백에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 한지아가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스탠드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세 사람의 미소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99통 대신 행복한 추억들만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내일은 또다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지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착취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 말입니다. 5천 원을 던지며 산모와 갓난아기를 버린 무자비한 가족들, 99통의 협박 전화, 그리고 아이의 생명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탐욕. 하지만 지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아와 소윤, 그리고 서진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당신도 충분히 강하고 당신의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